안녕하세요. 앵글이에요. 오늘은 IBT 토플 라이팅 독립형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다시 한번 재진술, 그리고 부제는 호용호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화면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한 1, 2분 정도 브레인스토밍 하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다 했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질문이 뭐냐면 which of the following activity, 즉 액티비티가 3개가 나오네요. 이 3가지 중에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방법, make new friend, 즉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한 학생이 쓴 에세이를 보겠지만 그 학생이 선택한 건 팀 스포츠를 골랐고요. 농구를 예시를 줬어요. 그래서 먼저 그 학생이 쓴 에세이를 읽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뭐라고 썼냐면 the fact that, 대디아의 사실이죠. 즉 사람들이 같은 팀에 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get close to one another, 서로 가깝게 만든대요. 우리 팀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가깝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대요. 예를 들면 한 농구 시합이 이제 막 있으려고 하는데 the players on one of the teams,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이 2개잖아요. 그래서 그 한 팀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not close, 즉 서로 친하지, 이제 가깝지 않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네요. 그런데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그들이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실수한 동료들을 encourage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국 그 팀을 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게임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 이기고 나서 그들은 become closer, 더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전보다. 그리고 심지어 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 바로 열심히 함께 이제 플레이했다라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문장을 받아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서로 친하게 만든다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학생의 에세이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이 close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get close to, 서로 친하게, 서로 가깝게 한다, 친하게 한다. 그다음에 사람들을 get closer 하게 한다. 그 다음에 close 하지 않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become closer 되게 된다. 지더라도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은 이 close, 즉 서로 잘 어색하고 친하진 않았는데 게임을 통해서, 농구 게임을 통해서 서로 친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학생의 에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get close인데 앞에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학생이 터치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 new friends예요. new friends.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은 바로 new friends가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왜 이 학생이 new friends가 메인 포인트인데 이렇게 뭔가 다른 쪽으로, 즉 서로 서먹서먹하고 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썼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쟤는 그 글을 쓴 친구는 아마 질문을 꼼꼼히 제대로 읽지 않았나 보다. 빨리 그냥 대충 훑어보고 그리고 바로 그냥 쓰는데 정신이 없어서 new friends를 보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학생이 new friends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new friends를 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냐면 new friends를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는, 즉 다시 말하면 paraphrasing을 해야 되는데 paraphrasing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new friends를 여러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new friends를 다른 단어로 paraphrasing을 해야 되는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학생이 그 한 방법, 즉 paraphrasing을 해야 되는데 paraphrasing이 안 돼서 이 학생이 한 어리석은 선택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자기가 계속 주어진 진술문에 나오는 단어를 베껴 쓴 거니까
패러프레이징을 못해서 감점을 받을까봐 이 학생이 취한 선택은 바로 이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쓰면서 new friends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즉 new friends가 메인 포인트인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서로 친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통해서 친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프토픽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결론은 이렇게 new friends가 나오면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갖지 마시고 그냥 베껴 쓰시면 돼요. 여러분, new friends가 메인 포인트면 new friends가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갈겨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샘플 앤서를 준비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썼냐면 첫째, breaking the ice에서 이 어색함을 깨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즉 사람들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너가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new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팀 스포츠라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방법일 거래요. 이러한 어색함을 깨는데. 그래서 playing team 스포츠가 가장 베스트 웨이다. to make, 그렇죠. 나와야죠. new friends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때 나는 주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그 당시 때 내가 바로 축구를 같이 한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이었는데 내가 처음 보는 바로 학생들이었대요. 비록 우리가 처음 만나긴 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became friends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다 필요 없어요. new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friends보다 더 좋은 건 질문에서 포인트 new friends니까 계속 new friends를 쓰세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가 되었다라고 해서 계속 new를 쓰시면 돼요. 뭐라고 하면서 인사하고 서로를 게임에서 이겨서 격려함으로써 이러한 인포멀, 즉 아주 그 부드러운 분위기, 아주 자연스러운 이러한 분위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축구할 때 만들어진 이러한 인포멀한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그렇죠. new friends를 만들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new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new friends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 번 나왔다라고 해서 절대 감점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ew friends는 new friends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야기 형식으로 클로징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양치기가 한 명 있고요. 여기에 많은 그가 돌보는 양들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양들은 딱 여러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떼지어 있고 그리고 이 양치기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할 그 뿐인 굉장히 착한 양들이에요. 그런데 어휘력은 좀 없어요. 그죠? 예. 하여간. 근데 여기 있는 양치기가 자기 자신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막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래요. 그 어렸을 때 막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어서 막 눈빛으로 양들을 막 도망 못 가게 하고 막 제압하고 양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과장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불쌍한 양들은 또 착하니까 이 양치기 하는 걸 다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양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토플 시험 보면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재준수 해야 돼. 너 재준수 하면 끝이야. 그냥 너 미국 못 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양들한테. 그럼 양들이 또 착하니까 그의 말 그냥 다 믿어요. 그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데 막 재진술 안 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질문에 나온 단어를 막 한 번이라도 쓰면 막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버해서 막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토플 독립형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important를 반복해서 쓰면 점수를 왜 받을 수 없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important라는 단어를 significant, 이 동의어 중요한이라는 단어로 바꿔야지 점수를 주면, 그럼 이 다음에는 뭐로 바꾸죠? 다시 돌아가나요? 이게 돌려 쓰나요? 카드로 돌려막듯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더 높은 점수를 받나요? 반대로 important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점수를 못 받고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불렀는데 왜 점수에 감점을 주나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new friends라는 이 단어를 뭐로 바꾸죠? 여러분 children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꾸나요? kids요. 아이들. 그런데 어쩌죠? 이 양치기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또 이 양치기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포멀한 라이팅이기 때문에 포멀한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키즈는 인포멀한 표현인데, 그러면 토플 라이팅 에세이를 쓸 때 키즈라는 단어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I'm not saying,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진술 절대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재진술이 안 되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통합형에서, 여러분 통합형 어떤 거 잘 아시잖아요. 리딩 패세지 나오고 LC가 리딩을 반대하고 여러분이 이제 서머리 하는 건데, 물어볼게요. 리딩이 중요합니까? LC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LC죠. 서머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LC예요, LC. 그런데 여러분들은 LC를 어떻게 쓰든지 잘 써서 상대방이 읽어볼 수 있게끔 여러 번 리바이즈하고 막 고치고 여기에서 모든 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해. 그리고 어떤 데다가 시간을 쓰냐면 엄한 데다가 막 리딩 패세지에 나오는 그걸 베끼면 안 된다고 재진술해야 된다니까 거기 있는 걸 막 재진술 하려고 막 거기서 시간을 다 써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가요? 여기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LC죠. LC가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이 서머리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당연히 점수를 안 주는데 여러분들은 엄한 데다가 자꾸 막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진술의 부담감은 독립형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데, 재진술은 여러분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같은 얼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크기를 좀 달리해서 이쁘게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paraphrasing, 재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재진술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질문에서 important라는 단어로 이걸 줬어요. 이 얼굴 준 거죠. important라는 얼굴이야. 그럼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휘력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리석게도 important라는 주어진 단어가 내 에세이에서 자꾸 나오면 내가 뭔가 베껴 쓴 것 같으니까 이 베껴서 쓰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important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서 에세이 살펴본 것처럼 new friends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게 important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안 쓰면 이렇게 얼굴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재진술입니까? 그냥 얼굴이 비어있는 다른 거죠. 완전히 내용이 없는 거죠. important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new friends도 없고. 우리가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이 흥분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뭔가 재진술이 그렇게 크게 토플 라이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재진술이 강조되고 재진술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됐냐? 제 생각엔 요 양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그게 마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양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양치기는 ETS 토플 출제하는 데랑 관련도 없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자기가 잘났다라고만 주장하는 거지 어디 ETS 소속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직원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다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불쌍한 양들을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양치기들을 이제부터 저는 이렇게 부를래요. 에이 son of 양치기. 에이 이런 son of 양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잘 모르면서 제가 수업 시간이면 더 강한 표현을 썼겠지만 여기선 점잖게 해야 되니까 잘 모르시면서 그냥 뭐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고 불러요? 에이 son of 양치기. 에이 son of 양치기. 여러분 호용호제 하세요. 호용호제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에 토플 공부하는 우리 양길동 여러분 오늘부로
호용호재를 허락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앵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